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고유정 36살 고유정, 제주에서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입니다. 그런데 이 고유정,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 전 남편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유정, 상당히 친정집이 재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친정집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겠죠. 그런데 처음에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 곳의 로펌 그리고 또 한 곳의 법률사무소 등 두 곳에서 모두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이 변호사 가운데는 형사소송법 등 여러 괜찮은 논문을 작성한 바 있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 또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보통 사건에 1명 정도의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통상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친정집에서 5명이라는 많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이 고유정이 전 남편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을 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이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고유정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5명이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임계를 제출했을까요? 이 로펌 한국과 그리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가 완전 서버가 다운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다운이 됐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 이 고유정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관심이 변호사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악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를 맡는 것이 바른 일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겠죠. 그래서 로펌이라는 것이 한두 명의 변호사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야의 변호사들이 있는데 다른 변호사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고유정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시민들이 다른 변호사를 찍어서 굉장히 악플을 달고 이런 상황까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펌에서도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겠죠. 피해를 입고 있다, 로펌의 명예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사항이지만 모두 사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이런 일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면서 고유정은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밝혀라, 그리고 유가족에도 상당히 마음에 애도를 표하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명의 변호사가 모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은 살인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남편 사이에서 있는 어붓 아들이 1명 또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지금 청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사건, 또 어붓 아들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변호사 조력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설 변호사,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선임하려는 변호사들이 모두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선 변호인이 맡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국선 변호사가 실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5명이 서로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맡으려던 이번 사건이 이제 1명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도 중복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돈을 대주면서 이 국선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액티브한 면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위직으로서는 상당히 법정 공방에 있어서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위정 굉장히 폭력적이었다,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 남편 36살 강모 씨, 이 사람은 고위정과 학교 캠퍼스 커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맺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청했고, 상당 기간 법정 공방 끝에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명 있던 5살 강모군, 이 키우는 것이 바로 어머니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숨진 강모 씨, 정말 자기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5일 날 접견권이 허용되면서 아들을 보러 갔다가 전 부인에게 이렇게 피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 씨의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는 형수죠. 형수가 집이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한 형을 3분의 1 정도 살다가 나서 가석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이 굉장히 좀 부잣집 집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역시 이번에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한 거로 봐서 그런 재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화근이 돼서 이번에 5명 변호사 모두 사임계를 제출해서 이제 제2라운드로 국선 변호사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이 또 흥미로운 것은 고위정의 현 남편, 아직까지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남편이죠. 37살 소방관, 현직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도 굉장히 결혼 생활이 짧게 했습니다. 재혼한 그런 상태인데 많이 결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정이 남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아바타를 만들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기가 센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소방관 남편에게 변호사가 되라, 이렇게 자꾸 주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 소방관은 또 로스쿨에, 부인의 말을 듣고 로스쿨에 진학을 하려는 생각도 했었답니다. 준비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남편이 자신의 전 부인과 낳았던 5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고위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위정이 전 남편 또 어부 아들 죽음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고위정이란 이 피고인이 굉장히 자기애가 좀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찰에서 이 악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이라든지 얼굴을 공개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된 그 사항을 안 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고의 생각 편리 그대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맞섰다는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캐릭터의
여성인 것은 틀림없는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온순한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 남편의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전 남편, 지금 현재 남편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법정 공방이 펼쳐질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사건은 시신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물적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판단이 펼쳐지겠습니다만 법원에서 정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그런 여러 정황들을 잘 파악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살인은 특히 가족관계를 유지했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살인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지금 어붓아이 살해돼서 완전한 물증은 없지만 혐의가 가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또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초등 수사 미비, 이런 것들도 모두 함께 이번에 개선돼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의정, 저는 법 위에 하늘의 심판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의정 사건을 수임하려 했던 5명의 변호사가 모두 사임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국선 변호인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